맑고 부드러운 눈송이가 내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작고 평화로운 왕국에 아름다운 왕비가 검은색 창가에 앉아 예쁜 겨울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을 가진 아름다운 왕비는 느린 눈송이가 만들어주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바쁘게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왕비가 실수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고 짧은 비명과 함께 손가락에서 떨어진 세 방울의 붉은 피가 창틀에 쌓여 있었던 새하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왕비는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아릿한 느낌의 얼굴을 구겼지만 붉은 피와 하얀 눈의 대조가 만든 신비로운 모습을 보며 순식간에 고통은 잊혀지고 눈부신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왕비는 우연히 만들어진 작품을 보며 마음속으로 하나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의 피처럼 붉은 입술을 가지고 수처럼 검은 머리를 가진 예쁜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구나. 왕비의 소망은 마치 운명처럼 이루어져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임신한 기쁨도 잠시, 왕비는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은 뱃속 아기에게 모든 사랑을 주고자 했습니다. 왕비는 애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가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나거라. 너의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움이 항상 너를 지켜주길 바란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왕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고 아기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은 어느새 다가온 마지막 순간을 따스히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소원대로 하얀 피부, 붉은 입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에게 백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마지막 소망은 사랑하는 딸 백설공주가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후 깊은 외로움에 빠졌지만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하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비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만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진실만을 말하는 신비로운 거울을 가져온 새 왕비는 매일매일 자신의 미모를 비추는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진실의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알려주거라. 왕비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거울의 대답에 새로운 왕비의 마음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린 백설공주가 자라나면서 아름다움도 함께 빛나기 시작했고 7살 어린 나이에도 공주의 미모는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새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물었습니다. 진실의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알려주거라. 거울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왕비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님이 왕비님보다 1000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거울의 충격적인 말에 새 왕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가슴속 깊은 곳에선 질투라는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설공주를 볼 때마다 새 왕비의 가슴은 무거운 돌로 눌리는 듯했고 내면에는 베어낼 수 없는 질투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비밀스럽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속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죽인 다음에 칸을 꺼내 가져오거라. 새 왕비의 차가운 명령에 따라 사냥꾼은 공주를 깊은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사냥꾼이 칼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공포에 질린 백설공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설공주의 눈물은 마치 이슬처럼 맑고 순수했으며 최후가 다가온 아름다움은 숲속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사냥꾼님 부디 저를 살려주세요. 숲속 깊숙이 숨어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백설공주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지며 간절함을 전달했고 그녀의 순수한 눈물은 사냥꾼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빨리 도망가거라. 여기서 먼 곳으로 가서 다신 돌아오지 말고. 사냥꾼은 멧돼지를 잡아 간을 꺼내어 새 왕비에게 전해주었고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게 된 새 왕비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숲속을 헤매는 백설공주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모든 짐이 더해지는 듯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험한 숲길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는 백설공주의 심장을 심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망가지고 튀어나온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목적지 없는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사나운 짐승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다행히도 그 어느 것도 백설공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진 깊은 숲 속에서 백설공주는 마침내 작고 아늑해 보이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 오두막은 마치 동화 속에서 걸어 나온 듯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백설공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 있는 작은 식탁 위에는 7개의 접시, 숟가락, 포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7개의 침대가 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나란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백설공주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아주 조금씩 먹어 배를 채우고 7개의 잔을 채우고 있었던 달콤한 포도주를 한 방울씩 마셔 메마른 목을 적셨습니다. 배가 든든히 차오르자 졸음을 이길 수 없었던 백설공주는 눈앞에 놓인 침대에 몸을 던져 누워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누워본 6개의 침대는 너무 크거나 작았고 또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부드러워 그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백설공주는 몸에 맞지 않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제대로 된 휴식을 찾지 못했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누워본 7번째 침대에 누웠을 때야 비로소 완벽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대는 마치 백설공주를 위해 맞춘 듯이 몸에 딱 맞았고 부드러운 이불은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백설공주는 모든 걱정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온몸을 편안하게 안아주는 침대 속에서 무거운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오두막집으로 흘러 들어오는 자장가 같은 은은한 숲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백설공주는 곧 마음 편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깊은 저녁이 되자 값진 광물을 캐느라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친 7 난쟁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침과 다른 집안의 낯선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던 첫째 난쟁이가 자신의 침대가 조금 눌려진 것을 확인하고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가 내 침대를 흐트러 놓았지? 첫째 난쟁이의 말을 들은 다른 난쟁이들도 자신의 침대를 확인했고 곧 7째 난쟁이가 자신의 침대에 잠든 백설공주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촛불에 비치는 잠든 백설공주를 바라보던 난쟁이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정말 예쁜 아이가 잠들어 있구나.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깨우지 않고 밤새도록 번갈아 가며 1시간씩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두막 안으로 스며든 햇살이 백설공주의 잠을 깨웠고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7 난쟁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덩달아 잠에서 깬 난쟁이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지 마.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아. 그런데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난쟁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심한 백설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백설공주라고 해요.
이곳은 너희가 사는 곳이랑 아주 멀고 길도 험한데 이곳엔 어떻게 찾아왔니? 난쟁이들이 다시 물었고 백설공주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숲을 헤매다 오두막을 발견한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공주를 안쓰럽게 여긴 난쟁이들이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요리도 해준다면 우리와 함께 살아도 좋아? 대신 우리도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챙겨줄게.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며 집안일을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난쟁이들의 작고 아늑한 오두막은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곳이었고 백설공주는 7 난쟁이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부지런함은 작은 오두막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의 삶에서 큰 기쁨을 느꼈고 난쟁이들도 백설공주가 함께 해주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즐거운 일상 속에서도 백설공주는 가끔 자신을 해치려 했던 계모의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했고 그녀의 괴로움을 눈치챈 난쟁이들이 이를 나서기 전에 당부했습니다. 계모가 찾아올 수 있으니 낯선 사람은 절대 집으로 들이면 안 돼. 백설공주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새 왕비는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비추는 마법의 거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진실의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알려주거라.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거울은 새 왕비가 원하는 대답 대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산 너머 7 난쟁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거울의 대답에 새 왕비는 굳게 믿었던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져 찾아 처벌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욱이 병사들을 시켜 백설공주를 찾고 있는 왕에게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새 왕비는 더욱 치밀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백설공주를 해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새 왕비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박물장수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는 7산을 넘어 난쟁이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박물장수로 변장한 새 왕비가 난쟁이들의 집에 도착하자 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왔으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백설공주가 집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창밖으로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떤 물건을 팔고 계신가요? 박물장수 할머니로 변장한 새 왕비가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예쁜 레이스를 가져왔어요. 이것 좀 봐요. 색깔도 다양하고 품질도 아주 좋답니다. 예쁜 레이스를 갖고 싶었던 백설공주는 할머니로 변장한 새 왕비를 집 안으로 들여 가장 눈에 띄는 레이스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친절한 아가씨, 제가 이 레이스로 허리를 졸라매 줄게요. 새 왕비는 백설공주 뒤에 서서 레이스를 꽉 조였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조여진 백설공주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이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백설공주를 바라보던 새 왕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말을 끝낸 새 왕비는 쓰러진 백설공주를 버려두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7 난쟁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허리를 조이고 있는 레이스를 발견해 곧바로 잘라버렸습니다. 레이스가 풀리자 백설공주는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이내 눈을 떠 자신을 지켜주는 난쟁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설공주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듣게 된 난쟁이들은 다시 한 번 더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박물 장수 할머니가 너를 해치려 했던 못된 계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고 조심해야 해.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새 왕비는 자신의 미모를 거울에 비추며 물었습니다. 진실의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알려주거라.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거울은 다시 한번 새 왕비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산 너머 7 난쟁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거울의 말을 듣고 분노한 새 왕비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설공주를 확실히 없앨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어. 새 왕비는 마법의 책을 뒤져 독이 든 빛을 만들었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뒤 다시 난쟁이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좋은 물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세요.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세요. 난쟁이들이 아무도 들이지 말랬어요. 하지만 새 왕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외쳤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아름다운 빛을 구경이나 해보세요. 할머니가 보여준 아름다운 빛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백설공주는 박물 장수로 변장한 새 왕비에게 또다시 문을 열어 빛을 샀습니다. 귀여운 아가씨, 내가 머리를 예쁘게 빗겨줄게요. 새 왕비가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기 시작하자 빛이 품고 있었던 독이 머리에 퍼지면서 곧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백설공주를 바라보던 새 왕비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을 마친 새 왕비는 쓰러진 백설공주를 버려두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가 지고 일을 마친 난쟁이들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머리에서 독이 든 빛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못된 계모가 또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빛을 빼주었습니다. 빛이 제거되자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잠시 후 완전히 기력을 되찾은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난쟁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고 우리를 기다려줘. 왕궁으로 돌아온 새 왕비가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물어보았습니다. 진실의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알려주거라. 하지만 거울의 대답은 예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산 너머 7 난쟁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거울의 말을 들은 새 왕비는 차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백설공주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어. 이내 새 왕비는 왕궁의 외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 숨겨진 마법의 책을 뒤져 치명적인 독을 품은 사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빨간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사과는 눈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답고 맛있어 보였지만 독이라는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새 왕비는 독사과를 완성한 후 시골 안악내로 변장하고는 또다시 7산을 넘어 난쟁이들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안악내를 본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을 열지 못해요. 7 난쟁이가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새 왕비는 백설공주의 말에 당황하지 않고 교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대신 이 사과 하나만 건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보세요. 아주 달고 맛있답니다. 백설공주가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향한 의심을 풀지 않자 새 왕비는 사과를 둘로 나누어
독이 든 빨간 쪽을 백설공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안전한 사과랍니다. 이것 봐요. 이 탐스러운 빨간 쪽 사과는 아가씨가 먹고 설익은 하얀 쪽은 내가 먹어볼게요. 사과의 매혹적인 모습에 이끌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백설공주는 아낙네로 변장한 새 왕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탐스러운 빨간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온몸에 독이 퍼진 백설공주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새 왕비는 그 모습을 보며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7 난쟁이들도 너를 다시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백설공주의 죽음을 확인한 새 왕비는 왕궁으로 돌아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비추며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진실을 말하는 거울이 드디어 새 왕비가 기다리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제 앞에 계신 왕비님이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거울의 대답을 들은 왕비의 마음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7 난쟁이들은 또다시 백설공주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백설공주는 도저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난쟁이들은 슬퍼하면서 백설공주의 시신을 땅에 묻으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바라본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저히 땅에 묻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상의 끝에 난쟁이들은 유리관을 만들어 백설공주를 눕혔고 투명한 관 뚜껑 위에 황금을 이용해 그녀의 이름과 생전의 공주였음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백설공주가 잠들어 있는 유리관을 산 위에 둔 난쟁이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공주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도 유리관을 찾아와 고요한 그녀를 지켜보며 슬퍼했고 비둘기, 까마귀, 올빼미가 차례로 다가와 난쟁이와 함께 백설공주를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백설공주는 마치 잠든 듯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은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피처럼 붉었으며 수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언제든 잠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떨어진 왕국의 젊은 왕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지혜와 용기를 배우기 위해 숲과 산을 넘나들며 여행을 했고 왕자는 여행 중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행을 이어나가던 왕자는 처음 들어선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숲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쓰던 중 왕자는 작고 아늑해 보이는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피로감에 더 이상의 여행이 불가능했던 왕자는 오두막집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왕자가 조심스럽게 오두막의 문을 두드리자 6명의 난쟁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낯선 왕자를 발견한 난쟁이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의 친절한 태도와 여행 중에 겪은 모험담을 듣고 깊은 호감이 생겨 하룻밤의 휴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난쟁이들과 왕자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자가 산책을 하던 중 한 난쟁이가 서둘러 어딘가로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호기심이 발동한 왕자는 발걸음을 재촉해 그 난쟁이를 따라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다른 난쟁이를 만난 난쟁이를 바라보던 왕자는 산 위에 놓인 아름다운 유리관을 발견했습니다. 유리관 안에는 백설공주가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순수한 아름다움이 가득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유리관 속 잠든 공주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왕자는 서둘러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난쟁이들은 왕자에게 백설공주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불쌍한 사연을 들은 왕자의 마음은 백설공주에게 깊은 연민과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왕자가 난쟁이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유리관과 공주를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난쟁이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백설공주를 영원히 곁에서 지켜주고 싶었지만 왕자의 진심 어린 사랑과 보물처럼 아끼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마침내 유리관을 왕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왕자가 시종들을 데리고 와서 유리관을 조심스럽게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험한 숲길을 걷던 중 한 시종이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유리관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유리관이 흔들리자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 있었던 독 사과 조각이 튕겨나왔고 그 조각이 멀어지면서 독의 마법이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 갇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것 같던 백설공주는 조금씩 눈을 뜨며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그녀는 자신이 있는 낯선 환경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난쟁이들의 집에 있었는데 이곳은 어디인가요? 공주의 부활을 목격한 왕자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담아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저의 곁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빈자리죠. 저와 함께 아버지의 성으로 가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백설공주는 낯선 왕자의 눈빛에서 진실된 사랑과 헌신을 읽을 수 있었고 그의 따뜻한 초대에 마음이 움직여 기쁜 마음으로 왕자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함께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백설공주와 왕자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이고 있었고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장식들로 성이 꾸며졌습니다. 백설공주의 계모인 새 왕비도 아름다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진실을 말하는 마법의 거울 앞에 서서 당당히 물어보았습니다. 진실의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알려주거라. 하지만 거울은 뜻밖의 말로 새 왕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이웃나라 왕자님과 결혼하시는 새 왕비님이 왕비님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경노하여 거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질투심에 휩싸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으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새 왕비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왕비는 결국 몰래 그 결혼식 자리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둘러 얼굴을 숨긴 왕비는 조용히 결혼식장 뒤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던 중 주위를 살피던 백설공주와 왕비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바로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한 왕자가 이유를 묻자 백설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왕비를 보며 느낀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이를 들은 왕자는 즉시 경비병들을 불러 왕비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비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경비병들의 빠른 대응으로 붙잡히고 말았고 정체를 감추고 있던 망토가 벗겨지면서 왕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며 결혼식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왕비의 추악한 정체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왕자는 계모에게 왜 그토록 백설공주를 해치려 했는지 이유를 물었고 계모는 자신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어떻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계모의 잔혹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뜨겁게 달구어진 쇠 구두를 신게하고 그 고통 속에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춤을 추도록 명령했습니다.
연회장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계모는 뜨거운 구두를 신고 고통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비통한 몸짓은 축제의 기쁨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계모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왕비가 힘없이 쓰러졌고 그녀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질투에 물든 삶을 마감했습니다. 왕비의 죽음 이후 백설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은 그들의 사랑과 희망을 축복하는 자리로 새롭게 거듭났고 두 사람은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왕국은 다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나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왕국 전역에 행복의 메시지를 퍼뜨리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